있는 더블다이아몬드 신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컨 그룹 미팅 SLM이죠. 예, 합쳐지고서는 오늘 첫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까? 예.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 그 잘 모르는 얼굴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막 탐색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뭐 웬만하면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익숙해져 계시죠? 예. 제가 아마 저희 이제 SLM 하면서 이 여러 이제 그룹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 보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일단 지각한 거 너무 사과드리고요. 수서역에 내려가지고 급하게 모범택시를 탔어요. 왜냐하면 그 모범택시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사람이 급하면 이 순간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냥 일반 택시나 모범택시나 다를 게 없죠. 길이 막힐 거라 생각을 못하고 여유 있고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 제가 뭐 11시 다 돼가면서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하는데 기사님도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제 이런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미라는 비즈니스도 어쩌면은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돌발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좀 사과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사실은 왔는데, 어디다 써야 되죠? 여기다 쓰는 겁니까? 네. 예. 제가 이 비즈니스를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98년도에 이 비즈니스를 접하게 됩니다. 올 30일 사인을 하게 돼요. 98년도 이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연식이 저와 비슷하다면 우리나라에 처음 거래 닥쳤던 정말 그 외환위기, 그죠? 모두가 당황했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20대 분들은 부모님이 당하셨지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계셨을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 9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이제 여행 관련 업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계 항공사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일본항공이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는 이제 직장을 굳이 밝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거보다 안 밝히는 것도 없고 굳이 그래서 이제 일본항공이라고 외국계 항공사에 이제 몸을 담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20대부터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달리 조금 외국물을 이렇게 먹는 게 좀 빨랐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여행 자유라가 안 되었을 때입니다. 98년도면 정말 연식이 꽤 오래됐죠. 제가 그때 방년 39세였었어요. 그럼 대충 나옵니까 지금 나이가? 예,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죠 위기였는데.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산에 이렇게 결혼을 했던 그 동료 부부들이 있었어요. 참 괜찮은 부부였는데 저한테 이게 아메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5년 동안 그 전부터 아메이를 이제 저는 이제 접했었는데 아메이라는 단어를 접했지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녔어요. 5년 동안에. 누가 저를 막 이런 자리에 같이 가보자 그러면 초대하면 난 안 할 건데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도망 다녔던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98년 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도 뭐 그냥 아쉬움 없이 주변에 좀 부러움을 좀 샀어요. 해외를 나가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상무는 아니었습니다. 미모는 충분히 그 정도 되지만. 그런데 이제 지상도부를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제 출장을 다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자영업을 하게 돼요. 여행 관련 업종입니다. 그러다 이제 여행 상품 만드는 거 있죠. 개발하는 거. 여행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걸 여행사에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위기가 닥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모두가 이렇게 당황한 공포스러운 어떤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때 그전에 계속 거절해 왔었던 5년 동안에 거절해 왔던 아메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이 직장 동료 부부가 저보다 한 달 먼저 듣게 되면서 저를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 있다. 동업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IMF가 왔을 때 저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한 명씩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제일 많은 순서대로. 지금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인 저희 조카를 제일 먼저 보냈어요. 내보내고. 왜냐 월급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사무실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아픈 이제 가지를 이렇게 이제 치기 시작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면 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그런데 전화 한 통도 걸려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달러가 부족한 외환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면 그때 세무조사한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출장을 가는 거 외에는 비행기를 탈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때 저한테도 위기였는데 이 비즈니스가 그 초대했던 그 부부가 동업을 하자는 그 제안에 괜찮고 믿을 만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이러다 다 까먹겠다 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저를 이제 막 급습을 한 거죠. 그래서 듣게 되면서 제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시간. 지금 이제 제가 아미가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죠? 아미 비즈니스를 받아들인 지가 이제 21년 차 이제 되고 해수론 22년째 접어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위기였는데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기회, 이걸 알 수만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지나고 보니까 그게 기회였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저는 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 죽을 때까지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러는데 그동안 제가 2번 지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비즈니스는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개적인 사업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1대1로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정도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알아보고 난 뒤에 9월 30일 날 사인을 하고 10월 달에 있는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는 데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국아미가 주최하는 전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뉴핀을 성취해서 축하를 받는 그런 무대였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이제 스폰서 온라인이신 권인건 윤영미 리더님께서 그 해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진희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그분이 그 해 다이아몬드가 되는 해였고 또 이제 한 분이 유인익 강현숙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 그분이 또 그 해 다이아몬드가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스피치를 들으면서 거기서 제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열려버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들었으니까 한강물에 뚜껑이 떨어져 있죠. 지금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맞이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치죠? 2008년도 또 뭡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이건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경제는 글로벌 경제로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속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속에 내 가정 경제가 있잖아요. 네, 가정 경제 속에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경제가 있듯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였지만 우리나라도 뭐 그런 표현을 하죠. 미국에서 재채기 하면 일본이 감기 걸리고 한국은 뭐예요? 독감 걸린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한 기회였죠. 위기는 뭡니까? 뭐 사람들이 10년 주기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공교롭게 그렇게 좀 맞아떨어졌을 건데 2018년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장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다가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98년도에 이 아미 비즈니스가 저에게 큰 기회가 되었는데 2008년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위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이 기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회로서.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위기가 또 위기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2028년도는 올까요? 어떨까요? 오겠죠.
28년도는 어떨까요? 2028년도에도 역시 사람들은 또 위기라고 또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이상 계속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비즈니스가 뭐길래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10년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막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란 말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왜 어떤 사람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까, 그죠?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업계에 몸을 좀 담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에스코트를 하러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행 자유화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해외여행 꿈도 못 꿀 때입니다. 그때는 뭐 여권이라고 단수 여권 나왔을 때 여권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지금은 복수 여권이라 그래서 유효기간 한 10년 정도 되죠. 10년 안에 몇 번을 다녀와도 상관없는 게 복수 여권인 거예요. 근데 단수 여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한 번 다녀오면 다시 다음에 나갈 때 다시 여권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자,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걸 볼까요? 낮 시간에 주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금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암이 안 했으면 별로 관심 없었을 겁니다. 금리 한국은행에서 조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금리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금리를 조금 이해하시게 되면 전체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메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조금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금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금리를 몇 프로까지 내렸죠? 예, 1.25%까지 내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98년도에 98년도를 딱 얘기를 하면 제가 이때 39세였는데 좀 돈을 좀 꽤 좀 잘 버는 그 시기였어요. 그 정도까지 좀 자영업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뭉쳐놨던 돈이 좀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98년도에 금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8%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파이낸스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면 그건 정식 뭐 이렇게 금융권이 아니에요.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이라는 게 아닌데 제 지인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돈을 은행에 이렇게 18% 이자보다 18% 이자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있죠. 1억을 맡겼으면은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곱하기 18%를 하면 1,8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12개월로 나누면요. 매월 어떻게 돼요? 매월 150만 원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맡기게 되면 25%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일본 항공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공급이 높았어요. 외국계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입사를 딱 하니까 대한항공 과상 월급하고 제 초임하고 똑같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이렇게 그 온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돈을 이제 좀 사실은 모으게 되는데 저는 순진하게도 돈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싹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용돈을 받았거든요. 용돈을 받았어요. 결혼할 때도 퇴직금이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아파트가 한 채 500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그때 퇴직금 2천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것도 엄마 싹 다 주고 그걸로 엄마 그 결혼 비용을 하고 저한테 얼마 줬고 그럴 정도로 효녀죠, 효녀. 요즘 그런 자녀 있으면은 얻고 다닐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세대 때는 그랬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18년도 은행 그 금리를 제가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여러분 금리가 1.25면 1%라고 봅시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1% 정도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 막연하게 금리가 낮다 이거보다 실질적인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1억에 대해서 1%는 얼마입니까?
계산 안 나옵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0만 원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매월 얼마요? 8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과 8만 3천 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돈 1억이 있다 이러면 은행에 갖다 맡겨놓고 싶은 사람들이 없겠죠. 은행, 나는 현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만이라도 좀 마이너스만이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죠. 돈 가치는 떨어져요. 그런데 돈의 속성이 있습니다. 돈은 수익을 쫓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2, 3억이라도 은행에 맡겨서 한 달에 150만 원이라도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15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맡겨야 되는 겁니까, 은행에?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15억을 맡겨놔야 돼요. 근데 15억이라고 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순진하게 은행에 맡겨놓을 사람은 글쎄요. 막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99.99%는 없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100%라고 뭔가를 말 안 하죠. 아내도 항상 보면 99.99%라고 얘기하지 100%다 이런 표현 안 쓰죠. 예, 정수기 뭐 살균 시스템 같은 경우도 99.99% 비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지 100% 살균시킨다 이런 표현 안 하듯이 자 거의 그거는 뭐 거기 근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맡긴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보죠. 이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이게?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풀렸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은 없죠 여러분. 예. 아무튼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시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유 있는 여유 자금은 어디로 몰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웬 부동산 이야기? 그죠? 자,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오늘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기억이 나요. 요 공간이 아마 반이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때 오전에 오고 오후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게 되면 제가 항상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살 형편이 되는데 안 사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집을 살 형편이 되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계속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지금 집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암의 사업자 매장에서 집 사러 한다고. 근데 왜 그랬냐면 집이 없으면 앞으로 주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 서울은 제가 오니까 정말 이 거의 뭐 강남 쪽으로 오면은 막힌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예, 제가 택시비를 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도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도로 사정인 걸. 그죠?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건데 여러분 이 수익형 부동산 할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있어도 어때요?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뭐 돈 있으면 투자하면 좋겠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 못지않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뭐 많은 돈을 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메가 뭐 그런 도깨비 공방이 같은 그런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만 그 원금까지 싹 다 까먹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안전하게 내 자산을 만들어가면서 수익형 부동산 못지않은 그에 대한 준하는 소득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차츰차츰 한번 좀 풀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보이시려나? 자, 소비가 부진하죠. 현재 허리띠 안 졸라매십니까? 자,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 집 사셨던 분들은 저한테 밥 사셔도 되는데. 네. 잠깐 여담이지만 지금 3기 신도시를 이제 뭐 서울 주변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좀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투자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이렇게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눈을 한번 마주치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한 솥밥 먹는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그 많은 세금이 들 거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 땅을 사야 되고 그 수용되는 땅을 다 보상을 해야 되고 인프라라고는 없어요. 그냥 땅밖에 없는데 거기에 철도도 놔야 되고 지하철 그죠? 교통망도 확충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주택만 덜렁덜렁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서울 도심에 그쵸? 역세권에 교통이 편하고 직장 출퇴근하는 거, 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편리한 그런 어떤 역세권에 나는 살고 싶다든지 가까운 곳에. 근데 지금 이제 서울은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일단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금 딱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한번 경기도 쪽으로 새 아파트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인서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도와 서울 집값은 다시 계속의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안에 고쳐가면서 그 아파트의 관리 뭐 이렇게 그 관련해서 그 관을 바꿔가면서 녹물 안 나오게 해서 버티셔야 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이라도 나중에 욕먹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비 부진은 그죠? 소비가 부진해요. 소비가 안 일어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감소하겠습니까? 물건 안 만들겠죠. 생산이 감소됩니다. 그렇죠. 우리 뻔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생산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감소합니다. 자, 투자를 감소하게 되면은 뭐가 또 감소됩니까? 고용이 감소가 돼요. 사람을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감소됩니까? 소득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기업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절대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인 나라로 가게 되겠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데가 베트남이라고. 그게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7%. 은행에 돈을 갖다 놓으면 7% 이자를 그냥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는데 자, 투자 감소할 때 여기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 네, 좋은 표현으로 해외 진출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투자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해외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고용은 더욱더 악화되겠죠. 고용 감소는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하나 이제 뭐 그거에 비유를 해서라기보다 그냥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 융플라우라고 하는 곳 아시죠, 그죠? 알프스의 그 아주 아름다운 알프 산맥 중에 하나죠. 저 정상에 가면 에기디미디라고 하는 그 못 올라가서 융플라우가 있어요, 그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 신라면 농심이 이제 해외 진출을 진작했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신라면이 한 개에 9,000원 합니다. 9,000원. 뜨거운 물값은 별도로 받아요. 그런데 그걸 먹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라면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그렇게 수출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자도 늘릴 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그냥 해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나라에 법인세를 내는 거죠. 미국이란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곳에 공장을 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이거를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기운 빠져서 나가게 된단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가정경제의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화두가 소비라는 거예요. 소비 부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돈 쓰는 거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돈 안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게 있죠. 소모 선생들. 이거 소비 부진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 아버지가 내년이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오늘부터
양치를 하루에 한 3번 하던 걸 이틀에 1번으로 줄이자. 자,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빨래는 매일 하는 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1번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샤워도 매일 할 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할 게 아니라 웬만하면 3일에 1번씩 샤워를 하도록 하자. 우리가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견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이회수 씨 같은 사람들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수입이 발생하면 지출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특히 이 지출 부분은 so many 지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소비라고 하는 지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필품을 사서는 소비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출을 하고 난 뒤에 뭡니까? 남으면 사람들이 뭘 하죠? 저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겠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마이너스 통장만 좀 줄어도 좋겠다. 그죠? 저축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저축을 하게 된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목돈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1% 금리 1%인 은행에 갖다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뭘 하겠습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살피게 될 거라는 거죠. 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른 소득을, 추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요. 자, 여기서 이게 빨간 색깔이 효과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빨간색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데, 자, 볼게요.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 반드시 그렇겠습니까? 여기엔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있는 돈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지출이라고 하는 거,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요 소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떤 세계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그렇죠? 골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추어 골프는 어때요? 골프 치기 위해서 본인이 돈을 쓰죠? 취미로, 그죠? 돈 쓰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게 골프입니다. 예, 안 맞으면. 저도 좀 일찍이 20대 후반부터 골프를 좀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연식은 엄청 오래됐는데 잘 못 치다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좋아할 뿐이고 잘 치지는 못하는데, 같이 치자는 전화는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갑자기 이거 좀 아니네, 분위기가. 그래서 프로는 뭡니까? 돈을 벌면서 공을 치는 사람들이죠, 골프를. 이 프로 아마추어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에 비해서는 각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세계든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듯이 소비에도 뭡니까? 소비자에도 아마추어 소비자와 프로 소비자가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미라는 비즈니스를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개념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개념은 쉽습니다. 별로 안 복잡해요. 개념은 돈을 찍어내는 조팩입니다. 이 개념이 안 잡히고, 와, 오늘 들었는데 내가 당장 부자가 될 것 같아.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집에 딱 가져오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자, 돈은 쓰면은 끝나는 거죠. 시간 지나면. 조폐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조폐기는 암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감동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과 감동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개념도 필요하고 감동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개념은 안 잡은 채로 감동만 받으면 가슴만 벌렁벌렁하고 집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돈은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메이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ABO라고 얘기합니다.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벌써 프로 냄새가 나죠. 어디서 납니까? 오너에서 나요. 오너에서.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직장생활 하듯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사업은 그렇게
그런 컨셉은 맞아요. 그 개념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하세월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또 오늘 시간 있으면 그 말씀 좀 드리겠는데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소비자 하자는 겁니다. 아미 ABO는 아마추어 소비자로서 나만 쓸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건 뭡니까?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는 거죠. 이거죠, 이거. 그럼 돈을 버는 거는요,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출로 잡힌다는 거예요. 와, 내가 소비한 게 매출로 잡힌다고?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소득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죠. 매출은요, 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잡힌다는 거예요.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비가 소득이, 아마추어는 소비가 지출이다.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난 어떤 걸 할 거냐, 이거 결정해요. 그리고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은 배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저는 98년도에 프로 소비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미팅장에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계속해서 공부하러 나왔어요. 제품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소비가 지출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프로 소비자가 될래. 그래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이 회사가 나에게 이 소득을 돌려주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보자고요. 제가 옛날에는 보고 1시간 반을 했는데 요즘 끝나고 나면 배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이게 연식의 차이예요. 그럼 한나이 젊을 때 가능한 서두셔야 됩니다. 제 사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 이걸 찾아봐야 되느냐.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는 게 변하면서 이 유통의 변화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인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98년도에 제가 위기 속에 찾은 기회라고 표현했던 이 기회라고 하는 거를 유통이 변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기회예요. 만약에 가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짓을 하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공장에서 이거예요. 물건을 350원에 아메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자, 이걸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회원에게 다이렉트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회원 소비자에게 얼마에? 700원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럴 때 물건을 살 때는 총반토막 소매를 거쳤어요. 그래서 300원짜리 물건을 소비자들이 1000원에 사야 됐어요. 중간에 700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냐면 광고활동으로 다 쓰였어요. 광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총판점을 통해서 도매상으로 가고 도매상이 소매상으로 이동하는 그 유통비 모두를 소비자가 다 부담한 거예요. 그 1000원에 샀어요, 그때. 그러다가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소비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좀 싸고 편리하게 살 수 없을까? 그래서 대형 할인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 대형 할인점 장사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홈플러스에 며칠 전에 갔는데 그 SSG가 있어요. 바로 동네 건너편에, 그러니까 아파트 건너편에 하나, 또 다른 이렇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SSG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예, 그 다음 조금 멀리 가면은 코스트코가 있고. 그런데 서울에 계시니까 아시겠다, 그죠? 하남에 가면은 뭐가 있죠? 스타필드가 이제 부산에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대형 할인점도 대형 할인점이라는 형태로 유통이 변했지만 장사는 앞으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판도매 소매 다 깡그리 문을 닫은 이유가 대형 할인점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탄생하니까 여기 가서 다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스타필드 같은 그런 복합 쇼핑몰 있잖아요. 이런 복합 쇼핑몰이 미세먼지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안에서 온갖 게 다 있죠. 내가 좋아하는 레저를 그 안에 다 즐길 수 있고 아이도 다 해결돼요. 그 안에서 뭐 키즈 뭐 이렇게 놀이터 같은 거 다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애견도 맡겨놓을 수 있을 거고, 아무튼 그 안에서 모든 문화생활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쇼핑도 말할 것도 없고, 음식 뭐 내가 먹고 싶은 그 안에 다 해결되죠. 미세먼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 다 해결한다는 그 주변에 이게 빨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큰 어떤 대형화되어 있는 뭔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소형 가게를 했든 뭐를 했든 싹 다 문을 닫아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노천시장
노천에서 시장 이렇게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안 되죠, 그죠? 가게 그냥 개인 가게 뭐 옷샵을 한다든지 드레스샵을 한다든지 옷가게 한다든지 그냥 뭐 일반 뭐 먹는 뭐 먹거리 이런 음식점들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누구를 후원해야 되고 누구를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이제 찾으셔야 되죠. 자 어쨌든 350원의 아미라고 하는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서 700원의 회원 소비자에게 회원입니다. 회원. 이 회원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한다는 게 이 회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뭐예요? 고정 고객이죠. 자 고정 고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엄청난 일이냐면 여기서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되죠. 그런데 이 계획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창고에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 수입차들도 지금 완전히 반짝 할인을 하고 뭐 그 수요를 한번 이제 그 이렇게 특수를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하는데 계획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 계획 생산이 가능한 게 뭐냐면 고정 고객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약 350만 가구의 ABO들이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회원 몇 명, 일본에는 몇 명, 이 회사가 진출해 있는 53개 국가에 회원이 몇 명인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이 딱 탄생했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계획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생산이 감소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프로모션을 하면 어떻습니까? 10분 안에 끝나죠.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 조금 늦게 전해 들은 사람은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리 이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 고객이 나도 가지고 있는 고정 고객이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차츰 얘기도 하도록 하죠. 350원짜리 제품을 700원에 샀으면 중간에 남는 350원이 있어요. 이걸 그동안에 총관 도매 소매 가져갔고 광고 업자들이 가져갔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대행 할인점이나 무점포 유통, 그죠?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또는 뭐 모바일 쇼핑으로 쇼핑하는 그런 어떤 개인이었던 기업들이 가져갔던 350원 중간에 있는 유통 마진이었어요. 물론 400원 가져가죠 지금은. 그러니까 300원의 생산을 700원에 이제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중간에 400원을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350원을 이 회사가 직접 회원과 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남는 350원의 역할을 광고와 유통의 역할이겠죠. 그거를 당신이 하게 되면 당신이 개인에게 이 35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소비를 모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소비를. 그래서 자 어떻게 돌려주냐 그러면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서 돌려줍니다. 350원이라고 하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35%를 돌려주는 거죠. 1000원짜리 제품 350원 돌려준다는 거죠. 그쵸? 35% 이게 뭐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랍니다. 저는 여행 관련 쪽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35%의 마진이라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기업들이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35% 마진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35%를 주는 건 아닙니다. 노력에 따라서 1차 보너스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있네요. 여기 35%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나온 게 잠깐 볼까요? 1000만 1PB를 하게 되면 이거 좀 바뀌었죠. 제가 좀 고치고 싶은데 고칩시다. 13%. 제가 이런 못 봅니다. 성격이 그렇게 깐깐하진 않은데 뭐 틀린 거는 일단 못 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하죠. 네, 이거 하나 고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더 추가로 되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 35%를 돌려준다는 게 저한테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주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돌려주기 전에 아미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 450가지. 그 다음에 이건 최고를 추구합니다. 세계 최고 제품 아닌 거는 아메가 안 만들어요. 2등할 제품은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2등할 제품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1등 회사에다가 OEM 방식으로 200여 가지를 만듭니다. 주문자 생산 부착, 주문자 상표를 아미라고 하는 회사의 상표를 부착해서 생산해달라는 방식이죠. 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좀 복잡합니까? 어쨌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메이 로고를 달고 650여 가지의 제품은 세계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탁 제품.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있죠. 직접 생산해내는 제품 450가. 이게 우선 말씀드리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기업이 450가지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거는요. LG 생활건강도 45가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세계 최고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위탁 제품까지 전부 다 합하면 250만 가지를 유통시키고 있는 제조회사이자 유통회사인 거예요. 그럼 이 유통 중에서 위탁 제품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여기 뛰어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예, LG는 과거 옛날부터 아메이가 1980년대 초반부터 골드스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품이 올라와 지금 LG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삼성의 캠코더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일본의 소니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어떤 텔레비전이나 충분히 전자제품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위탁 제품으로. 그래서 250만 가지. 심지어는 가스, 그 다음에 전기도 켜면은 한 달에 전기세 내는 데 따라서 포인트가 하나 있다니까요. 개도 3%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개사료 이런 거 있죠. 개용품. 애견 산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250만 가지. 이건 미국 거. 한국은 약 1000여 가지가. 이거 한국. 제가 어디서 아메이 비전을 봤냐면 250만 가지가 아니었을 때 미국에는 이런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위탁 제품의 카탈로그를 보면 제가 뿅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일본 브랜드를 잘 알았겠죠. 야, 이 유수의 기업들이 아메이 납품을 하고 있다. 그것도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디어 아메이 납품을 성공했다고 파티를 했다. 미국 법인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이 신용평가를 봤을 때 이런 보통 기업이라고 왜 나는 몰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광고 선전을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려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홍콩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일본 애들도 그렇고 내증이 그 쥐새끼처럼 저끼리 삭삭삭 이렇게 다니면서 뭘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고요. 참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도 좀 왠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용어로는 안 쓰죠, 그죠? 그게 뭐냐면 불법 피라미드가 먼저 활기를 치고 싹 지나간 자리에 아메이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잘못된 선입견을 이래가지고 그냥 같은 유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막 팔러다니면서 갖다 앵기고 강매를 하고 막 물건을 사재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본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주변에 본 사람은 20명. 그렇죠. 21명이 그만두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21명이 사업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본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개념을 정확하게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고 고정고객이라는 이 개념, 이 고정고객이 나에게도 내가 고정고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회사가 줬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기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원 소비자가 35%, 즉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를 돌려받는데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회원 소비자가 되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본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각.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비자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보너스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돌려주느냐. 자, 나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서 이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S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듣고 난 뒤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삽선을 다 듣고 난 뒤에 동업하자가 동업하면 돈이 얼마 들까 막 얼마를 투자하지 얼마 있다 할까 막 이런 고민하고 그 집을 갔는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었고 삽선을 정확하게 듣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A란 친구와 B란 직장 동료에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나니까. 어쨌든 B란 이웃이라고 표현할게요. A란 친구와 B란 이웃에게. 우리 아파트 이웃 있죠, 그죠? 자, 이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내가 보니까 20만 점씩 돈으로 보면 한 34만 원 정도 돼요. 34만 원 정도 나도 쓰고 나 혼자 20만 점을 다 쓰고 20만 점을 같이 그죠? 회원가입 안 한 사람 부탁을 받든지 내 주문하는 데도 필요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분들도 다 회원가입하고 플러스 주변에 있는 가입되지 않은 분들까지 다 합해서 20만 점씩을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매달 초부터 월말까지 그쵸? 자 그러면 아메이가 도대체 소비가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소득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 혼자만 소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잡아줍니다. 그룹 포인트로.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모든 제품은 점수가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PV라고 합니다. 포인트 밸류. 재밌죠? 용어도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밸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라도 가치 있는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돌려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 PB가 있보다 BB가 있어요. 비즈니스 볼륨. 아메이 카탈로그를 보면 세 개의 어떤 그게 숫자가 나오는데 맨 앞에 가격, 그 다음에 제품마다 붙어있는 점수, 그 다음에 보너스를 돌려주는 BB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이걸 그룹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S로부터 시작된 그룹 다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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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하면은 80만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나는 S를 제외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예요. 내외에 누가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S를 제외한 나로부터의 네트워크니까 60만 점이에요. 자, A는 20만 점. B도 20만 점. 혹시 오늘 앞줄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뒷줄에 계십니까?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S나 A, B 중에서 한 달 다 지금 다음 달 15일 정도에 보너스 캐시백을 돌려주는데 누가 제일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S나 A, B 중에서 예, S, 그죠?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사업 설명 들을 때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이 뻔한 상식적인 얘기를 왜 묻나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릴 사람 있죠. 분명히 답은 했었는데 이 왜 묻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나라 하기도 했다가 어떤 분은 A라 하기도 했다가 B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저분처럼 아주 쿨합니다. 딱 보고 맨 먼저 시작했고 점수가 80만 점 제일 많고 그래서 80만 점인 S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당연히 그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80만 점에 대해서 한참 가야 되는 지금 1차 보너스를 찾아서 자, 아메이가 아니 또 가야 되는 지금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35%를 돌려주는데 이 35%가 1차 보너스가 3%에서 27%까지 있어요. 다른 2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단 1차 보너스 첫 시작 24%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 35%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동이 되었느냐, 이 퍼센테이지가 이런 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메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조금 몇 달 해보다가 돈이 안 된다 그만두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다니는 일이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에 돈이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돈이 되는 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가 파는 거 안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아메이 사업이 판매 소득을 올리는 일이었다면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왜 도망 다녔느냐, 이거 파는 일인 줄 알고 도망 다닌 거예요. 난 못 판다. 난 지금까지 뭘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뭐 뭘 팔으라는 얘기냐. 그건 막 진짜 폼 사로 살았는데 폼에 사는데 이 뭡니까 뽀대 안 나는 그런 짓은 난 못한다. 이렇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더우신 거예요. 세일즈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아메 안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차 보너스 요율이 21%에서 왜 27%까지 올렸냐면 초창기에 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고민을 했겠죠. 이 회사가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리더들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의논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많은 소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35%는 어차피 우리 국내에서 이게 국내법에 의해서 이 이상은 못 돌려줍니다.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근데 다른 다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메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준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나라 국내법에 35%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다만 이 소득의 분배 과정을 초기에 있는 분한테 더 줬느냐, 아니면은 중반쯤에 있는 허리에 있는 중기 사업자들 정도에게 줬느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상들에게 많이 배분이 되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메리가 60주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비즈니스를 똥탕을 칩니다. 오늘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탕주의로 하고 빠지는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그 거품이 많이 형성돼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품이 형성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비즈니스에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사실은 와 있어요. 오늘 제가 그런 속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소비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요. 한국, 아메리카 이미 이제는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91년도에 한국에 아메리카 들어왔어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28년 됐어요. 그죠? 이제 30주년 앞두고 있는데 소비자가 90%를 이루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가 왔어요. 네, 막 동기부여 막 시키고 막 이렇게만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거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거품 경제학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거품이 어느 정도 생긴 그만큼 발전하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아메에서의 거품 경제학은 조금 우리가 약간은 이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뭐가 이게 거품이 너무 많이 형성되니까 동기부여 막 시키고 공부는 안 하고 이게 금방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60년이 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국마다. 그래서 중국과 대한민국 때문에 이게 바뀌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에게 쏠려있던 이 수익 구조를 1차 보너스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초기 사업자, 그죠? 그 다음에 중기 사업자, 중기 사업자 이상입니다만은 중간 리더들을 허리 부분. 예, 그래서 머리 부분에 있던 걸 허리 부분으로 내리고 그 다음 다리 부분으로 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돈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27% 아주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만 포인트를 했을 때 3%를 준다. 그래서 20만 점을 제가 예를 들어 물론 친구가 20만 점 아니고 10만 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20만 PB라는 거예요. 3%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만 PB는 6%, 120만 PB는 9%, 240만 PB는 12%, 400만 PB는 15%, 680만은 18%, 1000만 1PB입니다. 1000만이요. 1000만 1PB. 1100만도 아니고 1010만 점도 아니고 1001만도 아닙니다. 1만이 아니고 1001PB예요. 1PB. 1000만 1PB가 23%입니다. 요게 3%에서 27%까지 1차 보너스 내입니다. 그럼 35%에서 최고 27%를 주더라도 남는 게 또 있죠. 그걸 다시 2차 보너스라는 형태로 줍니다. 자, 2차 보너스는 뭐냐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2차 보너스는 6%. 4% 플러스 2% 이랬는데 이제 그냥 일단 6%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3차 보너스 있어요. 또 남는 게 있으니까 그죠? 6%를 빼더라고요. 최고 27%에서 6% 빼면 33%잖아요. 그 다음에 2% 남는 게 있죠. 그걸 3차 보너스를 다시 1.5%를 줘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0.5%의 또 예산이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외여행. 그리고 일시불 보너스. 여러분들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사람은 숫자에 약해서 숫자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요. 숫자에 굉장히 강한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모시고 오시면 또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80만점에서 가까워져서 좋아졌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80만점은 몇 프로 해당됩니까? 60만과 120만 사이니까 몇 프로죠? 120만 안 되니까 9% 아니고 6%죠, 그죠? 그래서 80만 점에 대해서 6%가 약속됐어요. 48,000원. 48,000원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죠. 나 이하의 볼륨을 빼줘야 돼요. 내 볼륨은 60만 점이죠. 60만 점 역시 똑같은 6%잖아요. 그래서 60만 점에 대한 6% 하면은 36,000원. 그래서 S그룹 전체 나온 48,000원 중에서 36,000원을 빼면은 S는 얼마 가져간다? 12,000원. 이럴 때는 빨간으로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 설명하실 때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6,000원을 그럼 나는 내가 다 가져오느냐? 그게 아니고 보니까 A하고 B를 보니까 20만 점이라고 하는 3%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20만 점에 대한 3%를 계산하는 거예요. 6,000원. B도 6,000원이겠죠. 그래서 6,000원 돌려줍니다. 6,000원씩. 내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해서 통장에 돈을 돌려줍니다. 요즘은 회원가입하면 통장 계좌번호 만들어가죠. 하도 사람들이 왜 개인정보에 의해서 왜 내 계좌번호를 물어보노. 그리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도 전혀 이제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의 연락처로 문자가 가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그때 연락을 하면은 보너스를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그 시비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6,000원 나의 36,000원의 캐시백 가운데서 내 그룹에 있어 캐시백 가운데 36,000원 가운데서 A 6,000원, B 6,000원, 12,000원 빼주면 나는 24,000원. 여기서 뭐가 일어났느냐? 수입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수입 구조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35%의 수익 어떻게 돌려주는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S는 그죠? 나한테 한 번 소개를 했어요. 아메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하든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든 한 번 소개했어요. 나는 뭡니까? A에게 한 번, B에게 한 번. 두 번의 노력을 했죠. 소개의 노력을. 그래서 뭡니까? 두 배의 소득이 많아진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수익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카탈로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의 대부분 아는 브랜드. 근데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아메이가 납품을 한다고? 납품을 못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놀랬고, 그 카탈로그를 보면 여러분 참 놀랄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전부 이제 뭐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카탈로그는 더 이상 안 나와요. 250만 가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보는데도 막 이만큼 카탈로그가 엄청 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픽스타라고 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자, 수입 역전이에요. 이게 보니까 두 배의 노력을 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아메이는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 누가 먼저 줄을 섰느냐는 등록순위나 선착순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이꼴 소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노력한 만큼 돌려줍니다라고 해서 뭐냐면 공정배분을 한다는 공정배분의 원칙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뒤에 시작했지만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수입 역전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수많은 수입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959년에 아메이가 미국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 1991년도에 들어갑니다. 1979년도에 들어갑니다. 1979년 일본. 우리나라에 1991년도에 들어옵니다. 한국. 중국에 1995년도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이 어느 나라에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미국에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 제일 여기에 있는 하이핀이 제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네트워크는 아마 엄청 더 물론 깊이 있게 내려갈 겁니다만은 현재 스코어 1995년 1959년에 1995년은 몇 년간 차이 납니까? 저는 숫자 약해서 계산 빨리 안 되는데 이거 몇 년 차이 납니까? 예? 40?
44년. 맞습니까? 네? 32년? 36년. 예. 36년. 3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게 이 수입 역전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는 아무리 봐도 20만 점을 쓸 게 없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조카한테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알렸다 그랬죠. 파운드 수습 다이아몬드. 그러면 나는 20만 점 쓸 형편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돈으로 30만 왜냐면 쓸 게 없으면 또 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품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오늘 제품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냐. 제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누가 필드에서 이기느냐 하면 제품 공부가 많이 돼요. 이렇게 친구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친구야, 내가 친구잖아. 그럼 네가 내 제품을 써줘야지. 이 통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이익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건 가장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이 인간하고 이익이 없으면 인간관계 깨집니다. 부모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너무 좀 상박합니까? 네. 가장 인간적인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자식들 말 잘 듣죠. 우리 뭐 드라마 요즘 보면 요즘은 소재가 뭐 재벌 아니면 뭐 도시 뭐가 없는지 주로 재벌들하고 서민 아가씨의 뭐 사랑 러브 스토리 뭐. 근데 보면은 그 재벌가의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꼼짝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다 알죠. 왜 그런지. 누리는 삶이 포기하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또. 예? 제품. 아, 예, 제품인데 왜 그 얘기가 나왔죠? 아, 친구라고 해도 안 써준다. 그럼 이거 무슨 상관이 있었지? 자, 아무튼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 여러분 빨리 하세요.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하세요. 제품을 보면은 아메이가 8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틸라이트. 여러분 이게 말이 85년이라고 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이 역사성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는 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역사성인데 그러면은 연식만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으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뉴틸라이트는 85년 동안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제품이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관리를 좀 소홀하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천식이었어요. 천식은 일단 장부터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살짝 외도를 했어요. 다른 회사 제품을 먹고 있다가 도저히 먹다 보니까 이 아메이 뉴틸라이트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가 봐. 비로소 그때 이제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거. 저희 그 소비자의 한 분은 그 SA 액체 세제, 가루 세제를 쓰다가 갑자기 세제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앞에 마트가 하나 샀대요. 하는데 빨래를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딱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래 담가놓고 ABC 가가지고 세탁세제 하나 사가지고 빨래 했다잖아요. 이런 고정 고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 고정 고객이 이 회사를 살리는데 이 뉴틸라이트라고 85년 동안에 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 하나, 뉴더블엑스 이번에 나왔죠.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 집 대대로 암에 걸리는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식생활이 되었건 뭐 생활의 패턴이 그렇든 그러면은 그게 기억을 하고 유전인자라고 DNA라고 하는 기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DNA의 이 정보량은요 전 세계 도서관을 다 친 것만큼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손상된 DNA를 뭡니까? 복구시켜줘요. 이게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제품 공부를 좀 일찍이 하러 다녔어요.
3박설당 짐 싸들고 일본 아메 앞에 보면은 그 NHK 방송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한 10분 걸어 내려오면 호텔이 하나 다 있어요. 비즈니스 호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품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체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일본에는 DNA를 보고시켜준다는 말을 할까? 제가 일본 하고 있다 보니까 다는 못 알아듣지만 녹음을 해가면서 그걸 전부 다 필사를 다 했어, 노트에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딱 비워놓고 대충 적어놓고 발음 나는 대로. 그래서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쫙 해보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택했던 이 행운이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이걸 택했을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동기부여를 한국에서는 받고 일본 가서는 제품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은 나는 진짜 똑똑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메이를 선택하면 이리 똑똑한 아가 다 있나 이렇게 사와사와했다니까요. 그때 DNA를 복구시켜준다는 했는데 왜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없을까? 근데 이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거 언제부터 생각하더라. 그때 그 의사였어요. 내과 의사였는데 내과 의사 강의를 하는 루비였어요. 루비 핀. 전문가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에이다발 통신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이다에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메이 본사인 에이다발 통신에 의하면 DNA를 복구시켜준다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라고 쫙 푸는 거예요. 내과 의사가.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병 갔어요. 일본은 트리플 X라고 합니다. 와, 그 아들 하나 더 많나? 그런 게 아니고 비타민, 미네랄이고 식물, 농축물이 진작에 하나 더 나와 있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식생활이 비타민, 미네랄만 해도 되는데 한국인의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다 보니까 식물, 농축물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추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쫙 전 세계 이 회사가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의 식생활, 식습관,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 다 보고 맞춤 제품으로 여러분 생산해낸다는 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치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근한 예로 일본의 수돗물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요. 한국의 수돗물에 불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치약은요? 치약 양치를 할 때 한국의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요. 일본 치약에는 불소가 안 들어있습니다. 왜? 일본 수돗물에는 불소가 있으니까. 이 불소라고 하는 거는요 발암물질이에요. 비율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누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치아 보호를 위해서 불소를 넣자 애들 먹는 식수에다가 난리가 났어요. 학자들이 아들 다 죽일 생각인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 불소는 이 비율을 맞추는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 기술이 안 되는 거라.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소의 함유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나라에 딱 맞게끔. 그래서 한국에는 수돗물에 불소가 없기 때문에 치약에 불소 함유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품이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샤넬이라든지 랑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는요 전 세계 화장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아티스트리가 똑같습니까?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같은 저런 더운 나라는 색조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나오는 색조, 뭐 스킨케어 제품, 기초화상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했는데 뉴더블엑스가 야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뭡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뉴더블엑스에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또 깜짝 놀라서 야 이 회사는 진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구나. 몰리모델.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분을 지금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좀 요청했던 분이 있어요. 이 몰리모델은 간과 신장에 많이 함유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8.15 강북 특사될라 녹음에 여러분만 들으세요. 유포하면은 이 아메이 의약품 취급한 걸로 설명이 되게 곤란해집니다. 8.15 강북 특사 만드시지 마시고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겁니다. 간과 신장에 이게 미량 미네랄입니다. 그죠? 몰리모델은 이번에 추가된 거는 미량 미네랄. 자 우리 미네랄의 특징이 뭐예요? 미량이다 미량.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있잖아요. 대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요. 힘이 나고. 미네랄은요. 미량 영양소죠.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결정적인 상황이면 생명을 지킬 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한 이 몰리모델은 한국 사람들의 이 건강에 예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는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 추가를 한 거예요. 간과 신장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미량 미네랄인데 이게 부족하면 부종. 네. 그리고 간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 이 뉴트로엑스를 권하시게 되면 기존 우리가 신장 안 좋다 이러면 어때요? 귀에 이명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신장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칼슘이 어마무시하게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서. 그래서 간과 신장에 도움이 되는 몰리브데인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는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네요. 단백질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주변에 혹시 어른들 중에서 나 요즘 밤에 자다가 자꾸 깬다 이런 분 계시죠? 혹시 이 중에서도 계신가요? 네. 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파이토가 아니고 파이토 프로틴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 단백질이죠. 그 밤에 깨는 분들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은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인간이 피해갈 수 없죠. 생존 현상은. 자, 피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보면 그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 가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스트레스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는 내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많죠. 인간관계는 제일 첫 번째 어디 출발합니까? 가족 간의 인간관계. 부모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스트레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 평생 봐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마냥 뭐 좋은 관계라고는 할 수 없잖아.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 그죠? 때론 좋았다가 때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식습관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뭐 과거 원시 시대는 뭐 사냥하러 나가면 호랑이를 만나면 돼요. 막. 어마무시한 이 본인의 목숨하고 지켜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내가 잡아먹히든지 자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결정해야 돼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도망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럼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가죠. 어디로 가요? 곤란한데 대화 안 되는데. 도망가기 위한 팔과 다리다. 걸어가야 살려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확 뜁니다. 30분 동안 확 뛰고 나면 호랑이는 어디 간데 없고 나는 스트레스가 확 다 풀려버렸어. 왜냐? 장을 움직여준 거야. 장을. 근데 현대인들이 호랑이를 만날 일은 없지만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극단적인 스트레스, 호랑이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은 없지만 컴퓨터 앞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거 호랑이 만난 거는 뛰기라도 하지만 이거 뛸 수나 있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갖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질병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 그죠? 이 친해지자는 거야. 스트레스하고 친해지자. 자, 그 스트레스하고 단백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그죠?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 놔두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그럼 친해질 것인가 이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행복 호르몬이죠. 이 행복 호르몬이 아까 얘기했듯이 30분 열심히 땀을 흠뻑 흘리면서 탁 뛰고 나면 몸속에 행복 호르몬이 장을 그만큼 움직여줘요. 네,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낮에 깨어 있을 때 햇빛을 봤을 때 있죠. 햇빛. 낮에 열심히 활동할 때 땀 흘릴 때 이때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어때요? 낮에 열심히 뛰어놀게 해야 된다 했죠. 햇빛 보면서. 근데 아이를 막 학교 마치고 나면 주 잡아가지고 어디 보냅니까? 학원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세로토닌이 내 속에서 낮에 햇빛을 봤을 때는 밤에 활동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거 나옵니다. 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얘는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푹 재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그렇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이 때렸어라도 잠을 재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둘 다 뭡니까? 성장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로토닌하고 행복 호르몬, 수면 호르몬. 낮에는 땀을 흘렸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밤에는 푹 잘 때 나오는 게 또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그 호르몬이 각각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뭐냐면 세로토닌에다가 효소가 결합을 합니다. 효소 반응이 일어나요. 효소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죠, 그죠? 요 세로토닌과 플러스 효소 반응이 딱 결합이 되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낮에 햇빛을 딱 봤을 때 15시간, 약 15시간 이후에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가 있어요, 원료가. 그게 뭐냐면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 이름이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게 원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셔주시게 되면 이 트립토판은 몸 안에서 안 만들어져요. 식품으로서 먹어야 됩니다. 콩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콩 이런 또 문제잖아요. 유전자 조작콩. GMO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 거의 99%가 GMO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자 조작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종자, 씨앗 있잖아요. 이거하고의 싸움이죠. 요즘은 전부 다 일회용 무기 아십니까? 종자를 딱 하나 심으면요. 한번 딱 이렇게 열매를 딱 맺고 수확하면 끝이에요. 얘들은 그 뒤부터 고자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 종자를 안 들어오면 이게 재배를 옛날에 문익점이 목화솜을 훔쳐와가지고 우리가 목화잼을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 그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요. 종자와의 싸움이 억수로 중요한데 이 뉴트리라이트가 그 씨앗 종류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복 받았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단계 업체들의 대부분의 단백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 현지의 자기네들은 절대 그런 장난을 못 쳐요. 그런 재료를 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GMO라는 사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특정한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사에 났다가 금방 내려졌던 적이 있어요. 회사에 손을 썼겠지만 어쨌든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둥둥둥 떠가지고 혈관으로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세포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트립토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몸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원료가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이 트립토판이 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줍니다. 밤에 잘 때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결국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뭐냐? 노화 현상 중에 하나고 이제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단백질 정말 완전 단백질 있죠. GMO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고급 양질의 완전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우리가 이제 빛 있죠, 빛. 빛에 이게 자연의 빛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고 산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조금 이제 하다면 뇌 하수체 송가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송가선이 자극을 받으면서 얘가 이 분비가 되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갑상선 있고 이럴 때 인체도 송가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인공적인 빛 이거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요즘 뭐 특히 깜깜한데 이렇게 켜놓고 나면 그거 자칫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눈 상태에 따라서 무서운 게 블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 휴대폰을 오래 보는 것은 수면을 완전 방해해요. 그래서 왜냐? 멜라토닌 생성을 완전 억제시켜버리거든요. 그 블루라이트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큰일 났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어째 되면 제품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이거 문제네요. 자, 그럼 뛰어넘어야겠습니다.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럼 내가 소득이 어떻게 해서 증가되느냐 5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네. 죄송합니다. 지각하고 또 이 5분까지 더 쓰고 이래야 될 일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정말 좋죠? 네. 공기청정기 이건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제가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 파운드 수석단이 조종사입니다. 일본하고 캡틴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비행기를 딱 조정해가 딱 이렇게 올리면 도쿄 상공으로 쫙 올리면요. 도쿄 있죠. 도쿄 도나이라고 하는 도쿄도라 그러죠. 쫙 내려다 보겠죠. 이게 동경이 도를 내려다 보면 이렇게 띠가 형성됩니다.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아. 큰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띠가 있는데 이분이 와 제가 놀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네? 이 사람 표현은 이렇게 가스시라고 가스시. 이게 대기오염. 이게 큰 보호를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놀랐냐면 도쿄라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서 공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지어서 서울에 여러분 이 강남 인근에 공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렇듯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리고 동경이 이 정도면은 서울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공기청정기 없으니까 그건 간컨디션이에요, 이제는. 그죠? 가스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는 제가 어저께 삼척시에서 공기청정기 주문을 하나 받았는데 사람들이 가운데라고 거기 공기청정기가 뭐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참 시간이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왜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동해안에 지었을까요? 응? 서해안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지역 차별을 시키려고? 여기다가 울산, 포항, 여기 그죠? 이쪽에다가 공장을 짓게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기, 또 네? 바람 중에서도 무슨 바람? 전서풍. 이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기다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게 서해안이에요? 난리 나겠죠, 온 국토가. 미세먼지로 공장 이 매연으로. 안 그럴 그때는 뭐 새마을운동하고 뚝딱뚝딱 우리나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때인데 공장 많이 지으면 여기 지으면 온 국토가 지금 환경오염으로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뭐냐면 동해안에 전부 다 공장을 배치시켜놨어요. 여기는 동해고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큰 지장이 없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미세먼지로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 북경이나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공기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베이징 갔다 왔는데 이 진짜 중국 맞나 할 정도로 공기질이 좋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요 서해안으로 공장을 어마무시한 공장이 다 이전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옮겨오고 있습니다. 편서풍이 이쪽으로 불잖아요. 우리나라 전 지역이 예외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국에 말동무 나나 이라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제주도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그래서 암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상당히 지금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매출이 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 매출이. 그런데 어쨌든 숨쉴 구멍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공기청정기는 언제 다시 가스실로 우리가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만 일단 하고 제가 오늘 참 여러분들 처음 뵙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많고 혀는 짧고 시간도 짧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가난은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뿌리 뭐 게으름의 뿌리도 무슨 뿌리도 뭐 다 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난의 가장 큰 뿌리는 무식이다. 뭘 모르는 거래요. 제가 아메이를 5년 동안 도망다녔잖아요. 무식해가지고. 아메이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요. 무식한 거는 좋은데 내가 알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뀌겠구나.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노만 하지 말고 공부하라.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21년 전에 정말 이 선택했던 이 아메이가 제 미래를 바꿔놓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사전 입주 점검을 하면서 시끌시끌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해변에 13발자국 나가면 아파트에서 바로 해변가에 해운대 바닷가, LCT라고 하는 바닷가입니다. 그게 아파트가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 합니다. 제가 아메를 안 했으면 그 이상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메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무슨 떼돈을 벌거나 벼락부자로 만들어주는 건데 꾸준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느냐? 매달 들어오는 소득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월세 소득 때문에. 그럼 그 수익형 부동산에 우리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돈도 모아야 되겠지만 그 리스크를 안고 그게 투자한다가 반드시 성공하는 보장이 없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세월은 가고 안 해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제품 공부부터 해서 정말 현장에 가서 한 사람에게 건강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우리 제품을 썼을 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 그게 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한 번 한 번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이게 해도 세월은 가고 안 해도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하면서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21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열심히 한 거는 딱 11개월 미친 듯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산다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그 뒤는 꾸준히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참 많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론이 아니네. 이게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제주도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플래티넘이 나와요. 저희 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딸내미가 이번에 또 SP를 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야 이게 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무슨 뭐 요술 붙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꼭 다이아몬드가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제가 오늘 수익 구조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 레그를 탄탄하게 내리시고 그 다음 두 레그를 탄탄하게 내리시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되어도 다이아몬드 안 되어도 연봉이 8천만 원씩 이렇게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나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세 레그를 더 하게 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한 번 더 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 2억에 4억 사는 네, 괜찮습니다. 그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이사를 갈지 안 갈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은 이미 그거 가 있어요. 이미 가 있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오바된 게 너무 죄송스럽고 제 고집잖은 라이프스타일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첫 대면이라서 좀 친해지면 그때 칠렐레